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갈 차례가 159페이지에 효력에 따른 물류 나갈 차례입니다. 이제 감기가 좀 나가지고 코가 맹맹한 게 없어졌네요. 자, 등기의 종류가 앞으로 배울 등기 다 나와 있으니까 종류 좀 잘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등기에는 크게 4개로 세분하는데 처음 나오는 157페이지, I'm sorry. 네, 157페이지 보시면 등기 종류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것이 기능에 따른 물류란 말이 나오는데, 기능은 무엇을 공개 표시하느냐 라고 보관하는 것이 돌로 세분해서 사실화 등기라는 등기도 있고, 또 하나가 권례 등기라는 등기 돌로 세분하게 됩니다. 사실화 등기라는 것은 이제 등기부상에서 표제부 등기를 사실화 등기라고 부르는데, 혹시 숙제 해오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등기부등본 한 통씩 가져오시면 오늘 수업 나갈 때 편할 것입니다 라고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해왔죠? 해오셨어요? 네. 많이 가져오셨어요? 몇 개 가져왔어요? 등본? 아니, 몇 개예요, 총? 2개?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주세요. 딱 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네. 자,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표제부인데, 표제부가 있고 구성은 권례 등기를 다른 말로 갑부의 등기하고 을구로 나누게 됩니다. 표제부를 딱 봤을 때 이제 우리 등기부등본 한 번도 안 보신 분? 한 번씩은 보셨나요? 봐야 대화가 돼요. 등기부를 여러분이 딱 등본 신청했을 때 딱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소유권을 먼저 봐요? 아니면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를 먼저 봐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틀리면 더 맞으면 어때요? 소유권을 먼저 보더라? 소유권 이외를 먼저 보더라? 소유권을 먼저 보나요? 그 다음에 저당권 보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거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내가 신청한 부동산이 맞는지 틀린지, 토지의 경우 소재지하고 지번을 따져볼 것이고, 아파트는 몇 동 몇 호인가 그거부터 보지 않나요? 그 다음에 누가 주인인가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동산 내역 확인하는 것이 바로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상에서는 부동산 표시를 확인할 수가 있고, 토지등기부의 경우는 등기하는 사항이 4가지예요. 토지의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을 등기하게 되고, 건물의 경우는 등기하는 사항이 건물의 소재, 건물의 지번,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을 등기하는 것이 바로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라는 장소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부동산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주인인가 보는 것이 갑구라는 것이에요. 그럼 갑구란 곳에는 소유권을 등기하게 되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전부 다 을구로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전세권이 궁금하더라. 표제부, 갑구, 을구 어딜 봐야 될까?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소유권 나오는 것은 갑구, 소유권이 아닌 것이 나오는 것이 을구예요. 그럼 전세권자가 궁금하더라. 어디 봐야 돼요? 소유권이에요?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럼 을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궁금하더라. 을구를 보는 겁니다. 지상권도 을구, 임차권도 을구로 가는 거예요. 소유권만 갑구로 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인인가 궁금하더라. 어딜 열어봐야 되고 갑구를 열어보는 것이고, 융자관계가 궁금하더라. 이때는 을구를 열어보는 거예요. 대출받은 돈이 있나 없나는. 이 부동산 내역, 지목이나 면적이 궁금하더라. 표제부를 열어봐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등기부 구성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표제부에 나오는 사항은 뭘 기재하게 되고, 자꾸 외치세요. 다 용어가 생소하니까 들을 때는 그냥 끄떡끄떡하지만 지나버리면 다 남의 나라 말 같으니까 맨 처음에 그래서 등기부등본 떼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떼와서 표제부에 뭐가 나왔는 거 보고 이게 이거구나. 그러면 아니까. 근데 안 본 거를 외우려고 그러면 이게 어려워지니까 가져오시라고 그랬더니만은 2분 딱 해오셨네. 2분은 쉬는 시간에 커피 타드릴게요. 오시길 바래요. 그럼 표제부는 뭘 기재하더라? 자꾸 외치세요. 부동산 표시 기재하더라. 그럼 누가 주인인가 궁금하더라. 소유권에 관한 내역은 갑구로 가게 되어 있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에 기재하는 것이 이 기재할 사유예요. 등기는 둘로 나눠서 사실의 등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 내역 기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권리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를 기재할 때가 권리 등기로 세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파란 제목에 사실의 등기 나와 있죠? 찾았어요? 그건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1번에 표제부 등기라고 부르고 권리 등기는 다른 말로 1번에 갑구나 을구 등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표제부 등기를 또 표시란 등기라고 불러요. 표제부의 경우는 부동산 표시 기재란이 있어서 표시란 등기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갑구을구는 줄여서 사항란 등기라고 부릅니다. 사항란. 그 밑에 2번에 있잖아요. 다 표시에. 사항란은 갑구나 을구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래서 사항란이라는 말을 줄여서 부르다 보니까 사항란 등기란 말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갑구나 을구를 의미하는 등기고 표시란 등기란 말은 표제부를 의미하는 말인데 지금은 이렇게 표시란 사항란 안 주고 갑구면 갑구, 을구면 을구라만 주니까 그 내용들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재하는 사항은 세 번째 부동산은 물리적 현황 기재하더라. 물리적 현황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토지의 경우는 뭘 기재하는 것이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재가 물리적 현황이고 건물의 경우는 5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을 등기하는 것이 바로 표제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 등기의 경우 3번 보니까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란 말이 나와 있는데 소유권을 기재하는 장소가 어디고? 갑구, 을구, 갑구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로 가기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밑에 5번의 경우 4번, 5번 아직 보지 않으셔도 되고 시간 지나면 더 외우시니까 거기까지만 처음에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능 따라 세분하게 되면 사실의 등기란 말이 나오게 되고 권리 나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크게 6개로 세분하는데 제일 먼저 나눈 것이 기입등기. 기입등기라는 것은 기입의 말뜻이 뭘까? 기입, 적어 넣는 거예요. 등기부에. 등기부에 처음에 새로운 등기 원인을 통해서 등기부에 처음 적어 넣을 때가 기입등기라고 부르고 종류는 3가지를 기입등기라고 부릅니다. 보존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여러분 교재에서 이전등기라는 등기 있고 설정등기라는 등기 3개를 기입등기라고 불러요. 보존등기하고 설정등기하고 이전등기 3개를 기입등기라고 부르는데 자 이쪽에서 권리는 크게 둘로 나눠서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더라. 기억나세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세권 등기 따 과정을 하고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가 있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처음 등기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용어가 다른데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처음 등기할 때를 설정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아 보신 분 다 새 사세요? 아파트 분양받아 보신 분 안 계세요? 받아봤죠? 그럼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이 어떤 등기할까? 소유권 보존 등기할까? 이전 등기할까?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하나 둘 셋 이전 등기해야 되죠. 최초 소유권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건설회사가 최초 소유자고 여러분은 분양 나눠 샀잖아요. 샀으니까 분양받은 사람은 양도받은 사람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보존 등기라는 것은 내가 처음 건물을 신축했을 때 내 앞으로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처음 등기할 때 보존 등기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지 보존 등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보존 등기라는 것은 어디 하는 것?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지를 사서 건물을 처음 졌어. 처음 등기하는 등기를 뭐라고 부른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르고 지은 다음에 등기 끝났네요. 그럼 나중에 돈 받고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주인 바뀌는 것이. 그 다음에 반대로 소유권은 보존 등기란 말 사용을 했지만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보존이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전부 다 뭐라고 부르느냐? 설정 그럽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에서 설정이란 말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처음 등기할 때 설정 등기란 말 쓰는 것이에요. 그럼 소유권일 경우는 뭐라고 부르고? 자꾸 외치세요. 보존 등기라고 부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처음 등기할 때는 설정 등기라고 부르는 것이 두 가지 용어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전등기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주체가 바뀔 경우에 내가 내 집을 팔아먹었다요. 그럼 소유권자가 바뀌겠네요. 이때 소유권 이전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을까?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겠죠. 내가 이 건물 1층에서 갈비집을 하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하고 장사가 너무 잘 되더라. 그럼 뭐가 붙어요? 권리금. 권리금 받고 장사 가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가게 소유권을 팔아먹은 거야? 장사할 권리를 팔아먹은 거야? 장사할 권리 팔았으면 전세권도 양도한 경우는 이전등기할 수가 있고 임차권도 이전등기할 수 있고 다 가능해요. 어떤 권리를 할지라도 이전등기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이전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았더라. 분양받았을 경우에 내가 하는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리 없이 내용이 파악이 될 것이고요. 이 세 가지를 기입 등기라고 부릅니다. 시험에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건 아니고요. 간단히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변경 또는 경정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경정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등기상에서 경정 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변경 등기라는 등기가 있게 됩니다. 둘 다 등기한 내용하고 실체 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잡기 한 등기를 경정 또는 변경 등기라고 부르는데 둘 다 등기사항에 일부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얼마큼이라고요?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 일부를 바로잡기 한 것을 변경 또는 경정이라고 부르는데 차이점은 딱 하나가 있어요. 차이점이 이 불일치가 언제 발생했느냐를 보고 나누는 것이 경정, 변경의 차이점이에요. 등기가 끝나기 전에 등기 완료되기 전에 잘못된 것을 다른 말로 원시적 불일치라고 부르고 등기가 끝난 이후에 잘못된 것을 후발적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등기 끝나기 전에 원시적으로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뭐라고 부르더라? 경정 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등기 끝난 이후에 잘못된 것을 변경 등기라고 불러서 이제 같이 노는 거예요. 처음에 기재할 때를 뭐라고 부르고 등기부에 적어 넣을 때를 자꾸 외쳐야 돼. 기입 등기라고 부르고 기재한 등기가 원시적으로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더라. 고쳐야겠네요. 무슨 등기로 고쳐라? 경정 등기로 고쳐라. 기재한 등기가 후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 등기로 고치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등기가 끝난 시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완료된 시점 이 전과 후를 나눕니다. 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원시적. 그럼 등기 끝나기 전을 원시적이라 말씀입니다. 등기 끝난 이유를 후발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민법 공부할 때 배우신 내용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배웠어요? 배웠어요? 들어본 기억은 나세요? 자꾸 기억나야 돼. 원시적 후발적의 그 말뜻은 어떤 기준을 주고서 기준 전일 경우는 원시적이라 말 쓰는 것이고 그 기준 후를 후발적이라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법률행위 할 때 정도로 따지기에는 법률행위 전일 경우 원시적 불능, 후를 후발적 불능으로 했지만 등기법이니까 등기가 끝난 시점을 통해서 끝나기 전을 뭐라고 부르고 자꾸 외쳐야 돼. 원시적, 그 다음에 등기 끝난 후를 후발적 그럽니다.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집을 산 다음에 등기 신청을 했는데 갑의 주소가 상계동 132번지에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가 등기부에 등기할 때 1순위로 갑의 소유권 등기하면서 주소를 상계동 123으로 등기하고서 끝나버렸어요. 그럼 주소가 원칙은 얼마인데 원래는 130인데 123으로 적었죠? 그럼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다 잘못됐나요? 주소만 잘못됐나요? 주소 그럼 전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일부가 잘못됐네요. 잘못된 것이 등기 끝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에 잘못된 거죠? 요걸 고쳐야겠네. 고칠 때에는 주소를 지워버리고 상계동 132번지로 다시경, 발을정, 경정했다가 경정는 게 뜻이에요. 요걸 뭐라고 읽어요? 한자로? 다시경 이렇게 읽죠? 경이나 또는 갱우를 읽어요. 읽을 때 한자로 읽을 때는 아세요? 네, 경 또는 갱우를 읽게 되는데 요 한자가 앞에 어두에 서게 되면 갱우를 읽는 게 원칙이에요.
그 신기록, 갱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해 갔어요? 근데 글씨가 앞에 오면 갱자로 읽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98년 전까지는 요게 갱정, 경정 책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경정이라고 쓴 책도 있었고 또 갱정이라고 쓴 책도 있었는데 표기법에 그냥 한자어 통일시키면서 경정으로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정인데 다시 경, 발을정, 다시 바로 잡는 등기를 경정등기라고 부르는 것이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등기 끝나기 전이다 후다? 전이죠? 맞춰놓게 되면 주소가 일치가 됐네요. 살고 있다가 이제 갑이 이 집을 세를 주고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니까 주소가 하계동 50번지로 이사 가게 되면 주소가 바뀌었죠? 그럼 등기 끝나고 살다가 이사 갔을 경우 주소가 바뀐 것은 등기 끝난 이 후에 바뀌었네요. 이때를 하계동 50번지로 변경 등기했다고 부르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변경 경정의 차이점은 잘못된 것이 언제냐가 차이점이에요. 등기 끝나기 전일 경우는 뭐라고 부르고 경정 등기라고 부르고 등기 끝난 이후를 변경 등기라고 불러서 두 개를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차이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소 맞추는 건 똑같은 거죠? 또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그럼 잘못된 게 일부는 똑같은데 불일치가 언제 발생했느냐예요. 불일치 등기 끝나기 전일 경우는 뭐라고 부르고 경정이라고 부르고 등기 끝난 이후를 변경이라고 부르고 두 개를 세분하는 것이 구별 실익이고요. 단 이 변경 경정은 범위가 전부이더라 일부이더라? 일부죠.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 또는 경정하는 것이 등기 차이점이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먼저 네 번째가 말소 등기. 말소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하고 실체 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됐는데 이때 등기상 전부가 잘못된 경우에 전부를 없애기 위한 것이 말소 등기예요. 여기는 위에는 전부다 일부다? 일부고 여기는 전부죠. 근데 여기는 왜 불일치가 발생했는가?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기는 다 이어지는 거예요, 등기가. 잘 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보자고요. 처음에 등기를 기재할 때 뭐라고 불렀고? 외치세요. 이 말이 뚫려요. 기재할 때 기입등기라고 불렀죠? 기재한 등기가 원시적으로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더라. 무슨 등기로 고쳐라? 경정 등기로 고쳐라. 기재한 등기가 후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더라. 변경 등기로 고쳐라. 기재한 등기에 원시적 전부의 하자가 발생했더라. 전부란 말 나오면 말소 등기로 빠져가는 거예요. 기재한 등기에 대해서 후발적 전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말소 등기로 가기 때문에 말소 등기는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말소 등기하는 것이 대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건 지워버리고 이제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다음에 1순위로 저당권 등기를 실행을 하고 채권액을 1억이라는 돈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돈을 갚을 때 1억을 전부를 갚을 수도 있고 1억 중에서 5천만 원만 돈을 일부만 변제할 수가 있더라요. 그럼 돈을 전부 갚을 수도 있고 일부 갚을 수도 있겠죠. 전부 갚는 경우에 어떤 등기를 실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를 갚은 경우 어떤 등기를 할 것이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전부를 다 갚은 경우는 채권의 전부가 다 없어졌나요? 그럼 무슨 등기해라? 이 저당권 등기를 싹 지워버리는 말소 등기로서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고 등기 일부를 지우게 되면 변경 등기해야 될까? 경정 등기해야 될까? 왜? 후에 했으니까. 등기 끝난 이후에 갚았기 때문에 이때는 변경 등기를 통해서 채권액을 얼마로 낮춰야 돼요? 5천만 원을 낮추는 게 여기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채권액 전부가 다 없어지게 되면 무슨 등기해라? 말소 등기하는 것이고 채권액 일부를 갚게 되면 이때는 일부 남아있죠. 변경 등기하기 때문에 여기 차이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말소한 걸 또 말소할 수 있을까? 한 번 말소한 걸 또 말소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뒤에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나오는데 좀 기다리시길 바라고 지금은 처음이니까 일부일 때는 무슨 등기 하셔라? 변경, 경정 하나 잡아 놓으시고 또 하나 나온 것이 이제 멸실 등기입니다. 멸실 등기. 멸실 등기라는 등기는 존재하던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이 등기부를 없애기 위한 것이
멸실등기인데, 부동산 전문 멸실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의 사례가 옛날에 삼풍백화점 아세요? 건물이 있다가 몰라요? 삼풍백화점도? 아, 끔찍한 거 나중 문제고 사람 얘기 따지지 말고 건물이 있다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죠. 건물이 다 없어졌어요? 일부가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네. 이때 존재하던 토지나 건물 전부가 멸실 없어지는 경우에 등기부를 없애게 한 것이 바로 멸실등기예요. 그럼 멸실등기라는 것은 토지가 없어지던 건물이 없어지던 얼마큼 없어지더라? 전부가 다 없어지게 되면 등기부를 없애게 한 것이 바로 멸실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럼 말소등기나 멸실등기라는 등기는 범위가 전부예요, 일부예요? 이 둘 다 전부죠. 등기상 전부나 또는 부동산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멸실등기해라. 그럼 반대로 부동산이 멸실하긴 했는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무슨 등기할 것이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부동산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무슨 등기할까? 일부란 말에 나오게 되면 일부는 노는물이 여기는 전부 여기서 일부가 노네요. 그럼 등기된 건물 일부가 멸실할 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등기된 이후에 멸실한 거니까 이때는 후발적 일부가 되어서 변경 등기로서 등기를 실행하는 거지 멸실등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가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등기부에 처음 등기할 때를 뭐라고 부르고 기입등기라 하며 기재한 등기가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무슨 등기를 하게 되고 후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무슨 등기를 하게 될 것이며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등기상 전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어떤 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 등기된 건물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어떤 등기를 하게 될 것이다. 괄호에 들어갈 등기의 순서는 이 기출문제예요. 그럼 내다보면 이거 많이 써먹을 등기니까 여기까지 잡아놓으시는데 일단 변경, 경정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범위가 전부이다, 일부이다. 빨리 외치세요. 일부. 전부란 말 나올 때는 말소나 멸실등기입니다. 여기 차이점이어서 앞으로 계속 써먹어요. 나중에 수업 나갈 때 변경 등기할 때 막 쭉 나가는데 변경 등기가 뭐지?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야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2달 동안은 용어 정리하시면서 가는 게 순서인 거지 어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하신다 이건 아직 일러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중에 수업 나오게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딱 나왔는데 딱 말소 등기 너 배웠냐? 자, 기억 안 나는데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월, 2월까지는 용어 정리,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보다는 그때 써먹을 말을 배운다고 이해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여러 번 들으니까 그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회복 등기에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나오는데 말소 회복 등기라는 등기는 아까 이쪽에서 등기를 한번 말소한 거를 또 말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잘못 말소하게 되면 잘못 지워진 그 등기를 회복하게 한 것이 말소 회복 등기인데 물어나 보자고요. 지금 계속 이쪽에서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에 권리란 말을 쓰고 이쪽에서 등기란 말을 자꾸 써요. 그럼 제가 권리와 등기 이 말을 두 개를 사용하는데 개념부터 이해하자고요. 그럼 권리란 말하고 등기란 말이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권리와 등기는 같은 내용 다른 내용.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틀리면 어떡하고 맞으면 어때요? 같다 다르다 하나 둘 셋 다른 얘기입니다. 권리는 권리고 등기는 등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 매매계약은 집을 사서 잔금 지불하고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오케이? 근데 상속받은 경우는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잖아요. 그럼 등기부상은 누가 나와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 실제 소유자는 아들 상속인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등기랑 권리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와 권리가 두 개 따로 있는데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에 이 권리가 소멸하느냐 살아있느냐예요. 대법원 판례가 등기를 잘못 지워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 여러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등기관이 착오로 여러분 등기를 모르고 잘못 지웠어요. 그럼 여러분 집에 소유권 없어져요? 남아있죠 그거는. 그럼 남아있는 소유권에 맞게끔 잘못 지워진 등기를 다시 회복하게 한 것이 말소회복 등기예요. 그럼 회복이란 말 뜻은 모르냐 하느냐? 친구가 되게 아파요. 골골해요. 뭐라고요? 골골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가 사고 나가지고 입원해 있던 얘기도 오늘 내일 하고 있대요. 한번 가보긴 가봐야겠죠. 오늘 내일 안에 가실래요? 3일째 가실래요? 오늘 내일 안에 가야죠. 3일째 가게 되면 문병이 아니라 문상이 돼버리니까. 오늘 내일 안에 가서 뭐라 그럴까? 머리 만지면서 회복해라. 회복하라는 얘기는 다치기 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과거로. 그 말소 회복한다는 얘기는 말소 되기 전으로 가는 것이 말소 회복 등기인데,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여기는 등기상 전부나 등기상 일부를 잘못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경우에 잘못 지워진 등기를 회복하게 한 것이 말소 회복 등기예요. 회복하게 되면 잘못 지워진 등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인데, 여기는 하나 주의할 것이 범위가 전부래요, 일부래요? 전부 또는 일부죠? 범위가 둘 다예요. 나중에 배우게 되면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있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도 있는데, 차이점은 나중에 주등기냐 부기 등기냐를 나눠 배우는데, 지금은 범위만 이해하시기 바라요. 요거는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그럼 만약에 1순위로 자, 저당권이 1억이라는 돈이 등기되어 있더라. 여러분이 저희 돈 빌려주셨습니다. 오케이? 나오는 자가 저당권 그러면은 아까 처음 태어날 때 뭐라고 불러요? 설정 등기라고 불러요? 보존이란 말을 써요. 소유권은 처음 등기할 때 보존 이렇게 표현하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저당권 설정 그러는데, 설정자란 말이 나오고 저당권자란 말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통상 돈은 누구한테 빌려요? 일반적으로? 은행가 빌리죠? 은행의 입장이 돈 빌려준 자 입장이네요. 채권자 입장. 돈 빌려준 자가 저당권자일까? 저당권 설정자가 될까? 저당권 자입니다. 자. 설정이란 말은 만들어주는 자예요. 설정의 뜻이 뭐라고요? 만들어준다. 이 의미의 설정이란 말인데, 저당권을 내 집에 들어오라고 만들어주는 자가 누구예요? 집주인. 집주인이 등기하라고 열어줘야지 담보 잡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은행이 내가 자꾸 잡는 거 아니잖아요. 내 돈 1억 빌려오고 내 집 담보 제공할게라고 해서 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해 줄 때, 그때 잡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럼 설정이란 말은 소유자에게 붙어요, 일반적으로. 그럼 전세권 설정자, 이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세입자, 집주인. 집주인이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세입자, 전세권자. 그럼 내가 내 집 담보 잡히고 은행과 돈 빌리게 되면 은행이 저당권 자, 내가 집주인이 저당권 설정자. 오케이? 그럼 여러분 집이 있네요. 저 임대를 주게 되면 제가 임차권자가 되겠죠? 세입자니까. 그럼 여러분 임차권 설정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설정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붙느냐? 주인한테 붙어요, 일반적으로. 오케이? 그럼 저당권자,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1억 빌려주게 되면 제 집에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저당권자인데 돈을 갚은 사실이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5천만 원만 돈을 변제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5천만 원 갚게 되면 무슨 등기해야 돼요? 변경 등기해야 되죠? 그러면 5천 원으로 고쳐야 되는데, 뭘로 돈을 다 갚음으로 착각을 해서 얘를 싹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2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실행을 하고 돈을 갚았다고 변제라고서 그 등기를 싹 지워버린 경우에, 여기서 질문. 자, 말소 등기라는 등기는 이쪽에서 등기와 실체 관계가 전부가 불일치할 때 등기를 없애기 한 것이 말소 등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빨간 펜으로 쭉 지우게 되어 있는데, 잘 들으실 것. 1번 쭉 지운 게 말소 등기가 여기 말소 등기일까? 2번이 말소 등기일까? 1번 찍 지운 게 말소 등기일까? 2번이 말소 등기일까? 1번, 2번. 괜찮아요. 빨리 찍으세요. 1번이 말소 등기이다. 2번이 말소 등기이다. 하나, 둘, 셋. 어디 악센트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얘가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 얘가 말소 등기예요. 이해 갔어요? 등기를 지울 거 싹 지웠죠? 이 빨간 펜으로. 지우고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얘를 지웠으면 왜 지웠는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럼 지워서 왜 지웠는가 이유를 다 적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얘는 1번 저당권을 말소 지웠다. 왜 지웠느냐? 돈 갚아 지웠다요. 근데 문제는 다 갚았나? 일부 갚았나요? 일부 갚았죠?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요? 변경 등기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말소 잘못됐으니까 얘를 또 지울 수 없으니까 다시 1, 2, 3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란 등기를 실행을 해줍니다. 등기관에 착오라고 말 쓰고 회복 등기가 이렇게 통해서 살리겠다는 의미의 등기예요. 그럼 여기 또 질문. 저당권 1번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실행했네요. 그럼 저당권 살았다 죽었다? 괜찮아요.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아직 살은 거 아니에요. 1번이 지워져 있잖아요. 순위가 2순위 3순위밖에 없잖아요. 순위가. 그러니까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턱 밑에다가 다시 지워지는 한 글자도 안 빼고 밑에다가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 얼마? 지워지기 전에 1억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은 효과가 나오는 것이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등기 들어왔었어요? 5천만 원 갚았었죠? 요걸 여기서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말소되지 않은 효과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 말소 회복 등기다 보니까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지워지기 전과 동일한 등기를 실행해 주는 것이 여기 효과라는 것이에요. 다 여기서 하나 알고 넘어갈 것은 말소 등기 몇 순위고 2순위고 말소 회복 등기는 3순위입니다. 회복한 등기는 지워지기 전 종전의 등기 똑같이 들어오는 게 차이점이에요. 조금 이따 마지막 시간에 등기 효력 배울 때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말소되기 전 지워지기 전 몇 순위? 1순위 종전의 등기랑 같은 순위란 말이 나와 있다가 그때 배울 때 말소 등기가 어떤 건지 회복 등기가 뭔지 알려주는데 자, 한 번 더 든 다음에 이거 지웠나요? 왜 지웠는지 알아요? 모르죠? 요거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왜 지웠는가를 이유를 적어주는 게 말소 등기란 말이고 그럼 지워진 게 다시 뿅 살아나 버렸네? 그죠? 얘가 왜 살았는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얘를 다시 왜 살았는가 이유를 적는 것이 요게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이에요. 등기를 지울 때는 지운 원인을 적어주게 돼 있고 살려놓은 원인 적게 돼 있는데 지울 때는 말소 등기로 살릴 때 회복 등기로 가는 것이 차이점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너무 알게 될 부분이니까 지금은 감만 잡으세요. 이쪽에 들어와서 자 일부란 말 나오게 되면 무슨 등기해라? 자꾸 놀아야 돼 입에서. 변경 또는 경정 등기하더라. 그 다음에 전부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말소 등기로 가더라. 단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무슨 등기하시고? 멸실 등기해야 돼. 토지나 건물 일부가 멸실할 때에는 변경 등기로 바뀐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는 또 지울 수 없으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회복하는 것이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등기법 종류는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말을 앞으로 줄기차게 많이 써먹어요. 앞으로 많이 써먹을 말인데 이게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저만 즐겁고 여러분은 헤매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위로 봐놓고 넘어가시는 것이 공부하실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기입 등기, 이제 기입 방식에 따라 물류란 말 나오는데 기입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둘로 나눠서 형식. 주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부기등기로 세분하게 됩니다. 그럼 형식에 따라 물류 또 다른 말이 방식인데 둘로 세분해서 주등기라는 등기도 있고 또 하나가 부기등기라는 등기로 세분하게 됩니다. 주등기라는 등기는 등기 실행할 때 순위번호가 독립번호를 부여받을 때가 주등기고 반대로 부기등기라는 것은 독립번호 부여받지 않을 때가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주등기라는 게는 등기부서를 딱 열어봤더니만은 순위번호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고? 주등기라고 불러요. 반대로 순위번호가 가지번호 붙여서 1에 가지번호 1호 이렇게 1에 부기 1호 또는 2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부기등기입니다. 번호가 딱딱 떨어질 때 뭐라고 부르고? 주등기라고 부르고 번호가 덧붙어 나올 때가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하는 이유는 왜 할까 그러면? 부기등기하는 이유는 순위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기등기하는 목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1순위에 전세권 등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A가 2순위에 저당권자가 있더라. 그럼 전세권, 저당권 둘이 비교하게 되면 누가 선순위예요? 이건 아시겠죠? 뭐 설명 안 드려도 전세권이 순위가 훨씬 1순위고 2순위니까 얘가 앞서겠네요. 이해 갔어요 여기는? 여기 이따 다 설명드릴 내용인데 얘가 선순위입니다. 얘가 후순위고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전세권을 B란 자가 샀어요.
B가 사게 되면 전세권 이전 받겠네요. 그럼 B가 산 권리는 몇 순위를 산 거예요? 1순위를 샀죠? 그럼 얘보다는 앞선 거 샀잖아요, 지금. 근데 B가, 물로 내려와서 B가 전세권을 이전받으면서 순위번호 3번을 줘버리게 되면, 순서대로 1, 2, 3 주게 되면, 저당권 몇 순위? 2순위. B는 3순위. 그럼 순위가 얘가 저당권자보다 뒤로 밀리네요. 분명히 산 거는 앞선 걸 사는데 등기시량을 3번 주면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돈이 밀린다는 얘기는 나중에 배당받을 때 얘 다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래서는 안 되다 보니까 얘가 산 것은 몇 순위를 샀어요? 1순위를 샀지요? 그럼 얘보다 순위 앞서야 되기 때문에 이 B번 전세권은 3번 주는 게 아니라 1번 잡고 들어온 1의 부기 1호입니다. 적어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얘는 몇 순위고? 1번 잡고 들어온 거죠? 얘는 2순위잖아요. 그럼 얘는 밑에 있다 할지언정 순위 번호는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니까 얘가 선순위고 얘가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순위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기등기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부기등기는 왜 하더라? 순위 밀리지 않을 목적으로 부기등기 들어가는데 부기등기 사연은 여러분 책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한 박스 가득 들어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소유권이 아닌 저 부기 등기 보니까 소유권 이후의 이전 등기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된다고. 죽겠네 이거. 자, 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뭐 자신 없어요? 절대 못해? 참 미치겠네. 선생님이 외우라는데 절대 못하는 말이 어디서 외우려면 외워야지. 자, 안에 천만의 말씀. 이 많은 거 1번, 2번, 3번, 4번까지 양쪽 다 4번까지 한 방에 딱 끝내드릴게요. 몇 방에? 한 방에 딱 끝내드릴 잘 들으시라고. 나머지 부분은 여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조등기, 부기등기는 등기만 알면 저절로 알게 되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약이에요. 제가 안 알려드려도 이거 다 알게 돼요. 거짓말 같죠? 진짜니까 오늘은 1번, 2번, 3번, 4번까지 구별식만 알려드릴게요. 자, 잘 보실 것. 이거는 이제 지금 11월 용어 정리할 차원이지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똑같이 강의를 해요. 이게 기본 공식이니까. 자, 권리는 딱 둘로 나눠서 소유권이란 권리도 있고 요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소유권자입니다. 요 집에 대해서는 A란 자가 소유권이 아닌 자, 전세권자가 있더라.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되겠죠?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소유권자 갑이 자기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있죠? 그럼 팔아먹으려면 무슨 등기해야 될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겠네요. 지금 이 집 팔아먹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그럼 소유권을 담보 제공하고 은행가 돈 빌려올 수도 있겠네요.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자기 집 전세 줄 수도 있겠죠? 전세 줄 수도 있더라.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대해서 세금 안 내게 되면 구청이나 시청이 압류하고 들어오겠네요. 소유권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소유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들어올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가등기 들어올 수도 있더라요.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게 들어올 수 있는데 전부 다 어디 잡고 들어온 거 얘네들은 다 소유권을 잡고 들어왔죠. 소유권을 잡고 들어온 이 등기들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쪽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네요. 전세권자 A가 자기 전세권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권리금 받고 장사되려면 권리금 붙을 거 아니에요. 팔아먹을 수 있더라. 이전 등기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전세금을 담보 제공하고 은행가 돈 빌려올 수도 있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전세권자가 전세 또 줄 수 있을까?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전전세라고 불러요. 제가 여러분이 집주인, 제가 전세권자인데 제 전세권 기간 범위 내에서 제 집을 다른 전세 또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럼 집주인이 주는 전세권은 뭐라고 부르고 전세권이라고 부르고 전세권자가 주는 전세를 전전세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전전세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세금을 내게 되면 전세권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 들어올 수도 있고 가처분 들어올 수도 있고 가등기 들어올 수도 있고 등등등 다 가능합니다. 이 많은 거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얘는 어딜 잡았대요? 다 전세권 잡고 들어왔죠? 그럼 등기가 처음 태어날 때 어떤 권리를 잡았느냐가 차이점이에요. 소유권을 잡고 들어올 때는 전부 다 조등기 방식이에요. 만약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보기등기입니다. 그럼 소유권을 잡고 들어올 때 순위번호 전부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게 돼 있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은 경우 전부 다 번호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떠드셔야 돼요. 이건 저절로 알아요. 자, 쓰는 게 아니라 자, 외치실 것. 이건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조등기, 보기등기? 조등기죠? 외치셔야 돼.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 저당권 이전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보기등기, 지상권 이전, 보기등기, 임차권 이전, 보기등기, 소유권 잡은 저당권, 조등기, 전세권 잡은 저당권, 보기등기, 지상권 잡은 저당권, 보기등기, 소유권의 압류, 조등기, 전세권의 압류, 보기등기, 지상권의 압류, 보기등기, 저당권의 압류, 보기등기, 소유권의 가압류, 그냥 주등기, 주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 지상권의 가압류, 전세권의 가압류, 임차권의 가압류. 뭐가 좀 필이 왔어요? 지금 신나게 하는데 아직 필이 안 왔어요? 소유권을 잡고 태어나는 등기들은 전부 다 무슨 등기 방식이고 조등기 방식이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보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임차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니죠? 그럼 주등기다 보기등기다? 보기등기로 간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전세권 잡은 가처분 등기는 보기등기, 소유권 잡은 가처분은 주등기, 소유권의 압류, 주등기, 지상권의 가압류, 보기등기 다 아시네.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그 1번, 2번, 3번 보니까 1번에 주등기로 나온 거 박스 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네요. 반대로 소유권 오른쪽이야. 비교시키기 위해서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소유권이니까 주등기. 반대로 2번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가등기는 보기등기.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 처분제한 등기를 압류, 가압류 등을 처분제한 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소유권 잡고 들어온 압류, 가압류는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을 압류, 가압류하더라. 보기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또 소유권을 담보 잡은 저당권, 주등기, 지상권, 전세권 잡은 저당권은 보기등기니까 거기까지 외우는 게 아니라 알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외우려고 농담 삼아도 외우세요 그러니까 죽어도 못하고 말씀하시는데 외우는 사항은 외우려고 외워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알면 외워져요. 아시겠나요? 여기 2001 아울렛 어디 있어요? 2001 아울렛 어디 있는지 아세요? 중계동 쪽에 있어요? 저쪽 위에 상계중흥 15단지는 이쪽에 여기 로또 명당이 어디 있던데 하나? 이쪽에 아니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외우세요? 에? 외워서 외운 거야? 보다 보니까 외워진 거야. 보다 보니까 알게 돼서 외워지는 거지 일부러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거를 다 외워라. 죽어도 못 외우니까 듣고 보다 보면 언젠간 알게 되면서 쓱 외워지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 거는 잊어먹질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려서 만난 친구들 겪으니까 어때요? 어려서 만난 붕할 친구라 그러나? 만나서 어릴 때 그 옛날 얘기를 네가 물에 빠져서 뭐 개구리 잡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다 기억해. 왜? 머리에 각인되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드라마 보고서 신나게 대사 외우려고 외워봐요. 외우시던가요? 안 외우시잖아.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은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게 빠른 거예요. 아마 애들 키워보신 분 요만할 때 비디오 많이 틀어주시고 지금 뽀통용에 뽀로로 많이 틀어줄 텐데 맨 처음에 한번 틀어주니까 어때요? 거의 애가 몰입을 하죠. 빠져가지고. 퐁당 빠져가지고 봐요.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해 보다 보니까 나중에 슬슬 따라해요. 한 10번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앞서가요. 지가 좀 있으면 이제 매 맞는다 막 그러고 지가 얘기를 해줘. 왜? 그걸 다 외웠으니까.
그 외우는 것은 걔가 머리가 좋고 영특해서가 아니라 그 다 따라하니까 그러죠. 애기 부모한테 얘가 머리가 좋은가 봐. 다 외우는 거 보니까 한마디 해주는데 걔는 맨날 뭐 했더라. 본 게 차례밖에 안 맞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외우시는 거지. 어떤 내용을 외워서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까지 오시면 되고 나머지 이 사유는 시간 지나면 다 외워져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인가는 5월달 수업 딱 들으시면 문제풀이 할 때 저절로 외워져서 이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외우시고 나중에 뒤에 강론을 다 배워요. 뒤에 이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갑니다. 이건 언제나 부기등기로 갑니다. 쭉 설명을 드리면서 민법 공부가 되고 그 응용에 점점 실력이 커지는 거지 지금 다 외우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감각적으로 등기부를 딱 열어봤을 때 번호가 딱딱 떨어지더라. 이런 등기를 뭐라고 부르고 주등기라고 부르고 딱딱 떨어지지 않는 등기를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기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1-1이 아니라 1의 부기 1호. 뭐라고요? 1의 부기 1호. 읽을 때 2의 부기 1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을 때. 그래서 부기등기란 말이 그 뜻입니다. 부기등기고 마지막 효력에 따른 분류가 이제 종국등기라는 등기하고 마지막 가등기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간단히 지워버리고 여기다 적을게요. 마지막으로 효력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둘로 나눕니다. 등기부에 일반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요. 발생하는 등기를 통틀어서 종국등기라고 부릅니다. 종국등기. 종자가 한자 마칠 종자예요. 모든 게 무사하게 끝났으니까 효과 발생하자. 그래서 종국이란 말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국은 김종국이 아니에요. 나중에 옛날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 얘기 막 합니다. 종국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종국적으로 말해서 종국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 끝났으니 효과 발생하자. 이 의미를 다른 말로 본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효과 발생하는 게 종국등기 대부분 다인데 효과 발생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가 바로 가등기. 가등기 진짜 등기라 가짜 등기다. 가짜 등기를 가등기라 말씀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가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가등기에다 주인 바뀌는 건 아니고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를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가짜가 거짓 가짜예요. 진짜 가짜가 아니라 가짜 등기 줄여서 가등기를 말 썼는데 내가 여러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주인 바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합격하면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합격하시면 제가 집을 증여를 하겠대요. 주긴 주는데 언제 주겠대요? 합격하면 주겠대요.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겠죠? 믿어요? 믿으면 큰일 나. 믿으면 안 돼요. 저 집이 좀 많아요. 샀어요. 예. 이번에 집 10채 샀어요. 농담하는 줄 알겠는데 10채 샀어요, 진짜로. 임대사업 하려고 아파트 10채 새끼고 샀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서 많이 샀죠? 근데 저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 11평짜리 지금 원룸 산 거예요, 그냥. 지금 연소가 돼가지고서 그냥 한꺼번에 10채 사버렸는데 강릉 경포대 딱 5분 거리. 그래서 나중에 그냥 없어요 집. 그래서 뭐 제가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다 사서 근데 큰 돈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몇 천만 원 놓고서 그냥 잡아버렸는데 은행 넣어봐야 이자 얼마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이자 받아 먹을 욕심에 그냥 질러버렸는데 우리 마누라는 몰라요. 몰래 해야지 알면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일본 대출 받고 일본은 해가지고 샀는데 어쨌든 간에 합격하시면 그 중에 집 한 채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겠죠? 진짜 줄 거면 지금 줘요 나중에 줘요? 아니 지금 주는 게 아니지. 합격하면 준다 그랬으니까 지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줘야 돼? 합격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받으려고 미래 하는 것이 가등기예요. 그럼 진짜 지금 등기해, 지금 소유권이 등기해버리면은 지금 줘야 되니까 그건 안 되고 나중에 합격하면 주려고 미래 하는 것이 가등기인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안 돼요. 못 팔아먹어. 임대사업 등록하면 5년 동안 못 팔아먹게 되겠어요.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자, 요 집에 대해서 맛만 보여드릴게요. 갑부하고 을하고 둘이서 남편이 있고 여편이 있더라. 남편은 누구, 여편이 누군지 아시겠죠? 부부란 얘기예요, 둘이. 여편이 밥 먹고 와서 하는 말, 어이 신랑 나 내일부터 야간 학원에 다닌대요. 남편이 뭐라 그래요? 오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 힘을 주시든가요. 중개사가 네 머리를 따겠냐고 구박을 하시든가요. 네? 따겠냐고 구박을 했죠. 그래서 와이프 하는 말, 내 머리가 어떤데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네 머리 딱딱하잖아 그랬습니다. 머리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딱지난 와이프 하는 말, 합격하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남편이 합격하면은 이 집 주겠대요. 합격하면 이 집을 증여를 하겠다고 해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남편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말씀하셔야지. 믿어요? 믿어봐야 무슨 일이 생기나. 합격하면 집 준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 8월 달쯤 가가지고서 모의고사를 봤더니만 평균이 80점이 넘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점수죠, 평균이. 그러니까 이 점수를 딱 본 남편 입장에서는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더라고요. 좀 집 뺏기고 같으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집을 8월 31일 날 병이란 자에게 등기하고서 팔아버립니다. 그럼 시험 먹으셨네. 집을 팔아버렸죠? 이 사정을 모르고 있는 어른,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해가지고 집 갖고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집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지금? 병한테 넘어갔죠? 합격하면 가질 집인데 지켰어요, 뺏겼어요? 뺏겼죠. 집 달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럼 내가 합격하면 가질 집을 못 지켰다요. 이걸 청구권을 지키지 못했다고 부르니까 요걸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가등기예요. 남편이 합격하면 집 준다 그러니까 진짜 줄 거야? 진짜 주겠대요. 남편 끌고 가서 가등기합니다. 1순위로 갑의 소유권이 있고 2순위로 을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금 해버리면 주인 바뀌니까 가짜 등기, 가등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하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죠? 그럼 가등기했다고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아는 상태에서 나중에 가등기 실행한 이후에 돈이 급해진 갑 신랑이 친구인 병에게 8월 31일 날 등기하고서 이 집을 팔아버려요. 가등기한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등기에다 소유권이 날아간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팔아먹게 되면 병이 3순위로 소유권을 이전받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는 가등기 안 해놓으니까 병에게 집 팔아버린 게 합격하더라도 집 달랠 수가 없었는데 지금 가등기 해놨네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요. 이 중에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얘가 합격을 해버리게 되면 병은 볼 필요가 없어요. 원래 가등기 해준 자가 누구예요? 아니, 원래 해준 자. 갑이죠. 남편한테 가서 본등기 해줘. 그래서 본등기를 청구해서 여기다가 본등기 딱 실행합니다. 반쪽에도 여기다 본등기가 들어가요. 그럼 소유권은 누가 취득했어요? 을이 취득했죠? 그럼 하나의 집에 주인이 둘일 수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자마자 병등기는 등기관이 알아서 지어버려요.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그럼 소유권을 을이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가등기 하고 안 하고는 상황이 틀리네요. 가등기 안 했을 때는 병의 소유권을 가져갔을 때 달란 말을 못했는데 가등기 해놓으니까 이제 병 얼굴을 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합격하면 집 가질 권리를 지켰어요? 뺏겼어요? 지켰죠? 이걸 다른 말로 청구권을 보존하게 하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더라?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가등기라는 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효과 발생하지 않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건 가등기 맛만 보여드린 것이고 나중에 가등기는 2, 7판 다 채워요. 설명드릴 때 매회날 문제를 내요. 23회는 기출 문제 요 세 문제가 나왔어요. 가등기에서만. 등기법에서 올해 또 냈습니다. 매회 내요 문제를. 가등기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채워서 하면 끝나요. 그럼 다 맞춰요. 가등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다 여기서 가등기 다 맞들이 가셨는데 어쨌든 가등기는 이것만 이해하세요. 효과 발생하지 않는 거 딱 하나 있더라. 무슨 등기?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다 중국 등기야. 그럼 가등기 하나 외우실래요? 많은 예비 제가 중국 등기 외우실래요? 하나 외워야죠. 변경 등기는 중국 등기이다, 예비 등기이다. 변경 등기는 중국 등기, 가등기가 아니니까 경정 등기도 중국 등기, 말소 등기도 다 중국 등기예요. 못 빼고 가등기 빼고 여기까지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실 등기의 대부분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이전 등기도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다 따로따로 배우십니다. 나중에 뒤에 가선. 지금은 큰 틀로 앞으로 쓸 등기 다 나왔으니까 이 등기 종류 좀 세분화하시면 좋은데 처음 들을 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긴가민가 할 테니까 한번 두세 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종류고요. 잠깐 쉬신 다음에 159페이지 효력에 따른 물리 밑에 보시면은 효력이 나올 겁니다. 종국등기 효력해서 가운데 칸에 종국등기 효력 찾으셨어요? 네, 거기 다시 나갈 테니까 잘 쉬시고 오시길 바랍니다.